네, 온더테이블 1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축을 좋아하는 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잔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커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다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한 달 된 것 같은데 한 달 이상 된 느낌?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나한테 최근에 영향력을 준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잔디 아빠랑 뉴커가 이야기를 해줄 거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달 동안의 근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네. 오늘은 뉴커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 한 달 어떻게 지냈어? 되게 바빠 보였어. 근황이라 좀 특히 바빴던 것 같아, 다른 때보다. 근데 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좀 너무 정신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한 달 전에 이거를 시작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아마 한 달 전에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지금 홍콩 백화점에 들어가는 팝업 브랜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오, 하는데 어렵네, 다른 때보다. 이게 어, 브랜드가 좀 리브랜딩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보통 브랜드랑 작업을 하면은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이 나온 상태에서 나는 공간 디자인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이미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브랜드랑 작업을 그동안은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브랜딩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지금. 딱 타이밍이. 어, 왜냐면 무드보드 하고 있는 단계인데도 지금 계속 바뀌고 그 무드가 그 바뀌는 이유인 즉슨 그 브랜딩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제대로 프로덕션 하려면 2주 안에 디자인이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 아예 모든 얼마 안 디자인이. 남았네. 그 무드도 안 나왔어. 계속 바뀌어가지고. 런칭은 그래가지고 언제야? 완공되는 시점? 11월. 그럼 근데 홍콩을 갔다 또 오는 건가? 모르겠어. 근데 사실 좀 걱정이야. 이러다가 다음 기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시즌으로도 넘길라나? 약간 이 어, 그냥 나의 개인적인 느낌인데 어, 너무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그 현지에 없으니까 그 음, 프로덕션 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고. 로컬을 끼고 하는 거야? 거기서 공사를 해주는, 로컬 프로덕션 팀은 찾아서 지금 그 팀이랑 같이 이제 연락은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사이트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이제 테크니컬 드로잉 같은 거는 로컬 회사가 그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로컬 회사랑 연락은 하고 있는데 거기 잘 몰랐는데 또 우리 추석이 있잖아. 아, 거기도 명절이 있나 봐. 그래서 그거 끼고 뭐 하고 이제 생각하면은 진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특히 이번 주, 저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진짜 정신없이 바빠지는 것 같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은 좀 어때? 그러게요. 저번에 자전거 타고 다친 거.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 그렇구만. 그 와중에 지금 시간을 쪼개가지고 언니 그 인스타에 그 MRI 찍을까요? 말까요? 거기에 찍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MRI에 클릭했는데. 와, 근데 나 놀랐어. 나는, 이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나 너무, 내가 SNS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너무 생각보다 비용이 비싼 거야. 그 검사 음, 받는 MRI 비용이 내가 다친 게 한 군데만 다친 게 아니라, 손목하고 무릎을 다쳐서 또 따로 찍다 보니까, 이제 한국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실비보험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150만 원이 드는 거야, 음, 검사비만. 와, 그래서 그냥 할까 말까 약간 고민을 하면서 차라리 150만 원이면은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잖아.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게 투표처럼 이렇게 올렸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이런 식으로. 근데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이게 한 반반은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퍼센테이지로 몇 명을 해야 되나? 왜 진짜 1000명 90, 했다고 할게, 1000명. 1000명 중에. 900명이 MRI 그냥 찍어라. 아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되는걸? 근데 두 명 빼고 전부 다 검사하는 걸로 해줬어. 누르더라고. 왜냐면 언니 제 음, 친구는 그냥 발을 접질렀는데 그 음. 아무것도 조치 안 해가지고 걔는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음, 10년째. 근데 그 상대방에서 그거 안 해줘요? 근데 그게 좀 힘들었어. 그 보험사랑 얘기하는 것도 힘들었고. 몰라, 이거 싸워야 되는 건가 봐. 이제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거야. 과실 여부를 막 계속 미루고. 내가 그쪽 상대방에서 중앙선을 넘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거기가 뭐 코너였기 때문에 넘어도 상관없다. 무슨, 음, 내 기준으로는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소린가. 코너면은 중앙선을 넘어도 된다는 소린가. 약간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대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했는데, 어제 무과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맘 편히 치료받으면 돼. 아, 오, 가 누워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서. 다행이네. 음.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일은 없었어?
일적으로는 지금 거기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운동도 못하고 좀 답답하지. 몸이 다쳤으니까. 맨날 하던 건데. 이제 좀 얼른 회복하고 운동도 하고 싶고, 날씨가 이제 좋아져가지고, 서울은 지금 엄청 딱 선선해져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지금.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제 딱 운동하기 좋은 계절인데, 지금 운동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속상하네. 외노자는? 저도 일이 되게 많았어요. 주말에는 일단 돌아다니기 바빴고, 주중에 회사에서 직장 동료랑 싸우고, 그리고 네, 주말에 일단 저는 카스텔 도큐멘터라고 해갖고 예술 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카스텔이라는 도시 전체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전시회가 열려요. 도시 전체가. 거기를 2박 3일로 금토일 해가지고 다녀왔고 되게 좋았어요. 그게 이제 뭐 미술도 미술이었지만 카스텔 도시 전체에 이제 전시장을 곳곳에 설치를 하는 바람에 약간 도시 재생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나오시마 같은 느낌인 거야? 나오시마랑은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나오시마는 이렇게, 그러니까 섬이 좀 작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루만에 좀 돌아다니면서 막 미술관 한 두세 개 있는데 여기는 5년에 한 번씩 뭐 버려진 공장이나 거기를 전시장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그 100일 동안만 개조를 해서 전 세계 그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팀별로 이렇게 전시장을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미술관에도 활용하기도 해요. 원래 있었던 시립미술관에 이제 한 편을 이제 그 카스텔 도큐멘터 전시장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지도에 보면은 굉장히 중심, 뭐 동쪽, 북쪽, 뭐 남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몇 군데 이렇게 구역을 나눠갖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 좀 인상이 깊었던 거는 한 미술관에 한국인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사이판이랑 해갖고 이렇게 영상으로 해갖고 전시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수영장을 개조를 해서 거기를 미술관으로 쓰는 거였는데 뭐 미술은 거기서 이제 전시는 뭐 그랬는데 저는 그 공간이 되게 좋았어요. 그 수영장을 리노베이션 했거든요. 그걸 다 메웠어요. 한 50cm까지 50cm 정도 남기고 그 시멘트로 수영장의 그 풀 안을 응, 메운 거야? 메웠어요. 그랬는데 수영장인 거를 남겨두려고 한 음, 60cm 정도를 좀 단을 두고 메워갖고 그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사다리 있잖아요. 그 철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된 거. 그걸 다 남겨놓고 그냥 메우고 건물 자체가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야외 수영장이야? 실내 수영장? 아니 실내 수영장. 어, 그래서 거울에 이제 뭐 여기로 가면 뭐 샤워실 남자, 샤워실 여자 이런 것도 다 남겨놓고 되게 건물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 3분의 1 정도를 유리벽으로 투명하게 막아놓고 그래서 그 3분의 1을 사무실로 쓰고 그 나머지 이제 큰 공간을 약간 전시장으로 쓰는 것 같았었는데 예,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내가 궁금했던 거는 그때 사진 공유해줬을 때 그 숙박? 자는 거를 텐트에서 자더라고? 따로 없는 그거는 다른 거 페스티벌. 아니야? 이건 페스티벌. 그 페스티벌이 음. 다른 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페스티벌 갔다 오고, 페스티벌을 이제 텐트에서 잤죠. 맞네. 그러면 그래도 바빠. 결혼 준비는 하고 있는 거 맞지? 결혼 준비도 하고 있죠. 평일에 그 결혼 준비하느라고 한국에서의 결혼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지. 잠깐, 엄마, 외노자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는 거야? 네, 한국에서 해요. 한국에서 먼저 하고 또 해, 독일에서도? 그 독일에서 2년 뒤에 해요. 결혼 준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튜디오도 생략했고 그냥 결혼식만 하는데도 남편이랑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엄마 아빠랑 싸우고 그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직장 동료랑 싸워서 바로 맞은편에 앉은 제 직장 동료였는데 걔가 좀 또라이예요. 그래 많이들 싸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죠. 그 다음이 3주 동안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왜 싸웠어?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네. 그 직장동료 진짜 개또라이예요. 참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 책상에 놓인 물건 하나하나 참견하는 거예요. 제가 맞은편에 앉아있으니까. 예를 들면 얼마나 또라이 같냐면, 키보드 청소 있잖아요. 키보드 두들겨갖고 왜 먼지 나오게 하는 거. 그거는 제 키보드는 그렇게 안 했는데, 다른 남자 동료 키보드 2명을 본인이 아침 일찍 청소를 한 거예요. 당연히 남자 동료 2명이니까 당연히 키보드가 더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뭐 속눈썹도 나오고 그랬대요. 그거를 온 그 사무실에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걔네한테도 야 내가 니네 키보드 청소했는데 좀 더러웠으니까 깨끗이 써라. 그리고 한 번씩 청소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나의 영역인 건데 손을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 독일 회사들은 청소해준 아주머니들이 따로 다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도 그냥 키보드 같은 거 자기가 하는 거지 뭐 청소는 저희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본인이 직접 거기 가갖고 키보드도 두들기는 수고를 하면서 그 먼지 양을 본인이 직접 보면서 니네들이 얼마나 키보드를 더럽게 쓰는지 그런 식으로 참견을 계속 하다가 본인이 참견하지 않아도 되는 저의 문제를 가지고 참견을 한 거예요. 근데 잘못 참견을 했어요. 나는 맞게 하고 있었고 딱 하나를 까먹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 까먹은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그거 하나 갖고 이제 지랄을 하면서 이제 다른 것도 걸고 넘어졌는데 그 다른 것들은 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갖고 엄청 싸웠고 제가 근데 그 참여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라고 물어봤는데 싫은데? 라고 한 거예요. 오, 그래갖고 거기서 제가 완전 빡쳐가지고 이제 3주간 아예 개무시를 했어요. 막 뭐 걔가 나한테 인사를 한다 그러면은 출근했을 때 걔가 이제 할로 이러거든요. 저는 할로 이렇게 하고 그냥 앉거든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서는 그리고 다른 동료한테서는 제가 이제 가서 할로 그래서 그때 모겐 막 이렇게 또 이제 활기차게 대화하고 걔만 진짜 개무시했어요. 그랬더니 3주간 이제 너무 힘들어하면서 저한테 이제 금요일에 사과를 했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고. 음,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화해했어? 화해하고 마지막에 이제 포옹까지. 아, 까지 깔끔하네.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어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싫은데라고 내가 그렇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싫은데라고 얘기했고, 너가 내 상사도 아니고, 네가 내 소장도 아니고, 네가 내 엄마도 아닌데 왜 자꾸 참견하냐, 말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다, 자기가 정신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 진짜? 네, 본인이 정신병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진짜로 나는 정신병이 있는 거야? 정신적 질환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 보다. 지장이 있어서 사실은 어. 잘릴 뻔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갖고 전 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시아인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정을 너무 줬구나. 네, 제가 이미 이제 걔한테 많은 좀 도움을 받은 상태여갖고 그때 당시도 참견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도움도 많이 주는 애여가지고 소장한테 가갖고 얘 되게 좋은 애라고 하고 안 잘렸어요. 잘릴 이게 처였고 막 얘 울고 막 그랬거든요. 소장한테 나중에 다 퇴근하고 제가 그냥 가갖고 얘 좀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얘 괜찮으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하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가갖고 걔 안 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그걸 저한테 되게 고마워했는데 이렇게 저랑 이렇게 또 싸운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또 그걸 소장한테는 얘기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까지 막 일을 크게 막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또 그래갖고 걔만 이제 무시하고 있다가 같이 화해하면서 이제 진짜 미안하다고 하면서 너랑 나쁘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안아봐도 되겠냐 그래서 화해. 출력실에서. 잔디 아빠는 한 달 어떻게 지냈어? 나도 좀 매너저처럼 에피소드 부자였으면 좋겠다. 아, 그렇진 않고 일적으로는 지금 뭔가 바쁘긴 엄청 바쁜데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진행된 게 없는 약간 답보 상태인 느낌? 자재가 폭등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한국도 부동산이 침체기에 들어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시행사에서 하는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잖아. 응. 그런 류의 프로젝트들이 다 지금 분양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 이제 조금씩 이제 프로젝트를 잠깐 홀드하고 유보하는 분위기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처음에 해놨던 설계가 너무 이제 자재값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근데 분양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분양가를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 분양 예정대로 한다는 목표로 막 이제 설계 변경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지하층을 막 없애서 공사비를 좀 줄이고 세대수를 확 줄이는 대신 세대 하나하나의 좀 퀄리티를 높여서 분양가를 좀 받고 그런 걸 하는데 욕하 얘기할 때 공감이 갔던 게 여기도 일정은 올해 안에 분양으로 박아놨는데 아직 계획안이 결정이 된 게 없는 거야. 하던 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다시 처음부터 재배치하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이게 이대로 그냥 그 마감 시간을 맞추는 게 맞나? 아니면 아무리 봐도 모든 상황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마무리 짓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엄청 바쁜데 진행되는 건 없으니까 일하면서 되게 좀 힘든 것 같아.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바쁘게만 일하다 보니까 맞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이제 나 혼자서 진행하던 논현동 프로젝트도 그것도 아직 좀 지지부진해. 요새 하도 지하 안전, 뭐 이런 지하철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철도공단이랑 이런 데랑 이제 시공사랑 협의하는 게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요새.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참 동안 이제 협의 기간을 거치다가 아마 추석 전에는 착공을 할 것 같긴 한데 계획보다 많이 착공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이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일적으로는 그렇고 요새 나 취미 아닌 취미가 생긴 게 우리 애기가 이제 장난감을 좀 갖고 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여태까지는 이제 되게 큰 인형,
공 이런 거 그냥 단순한 거 갖고 놀다가 이제 조금 이르긴 하지만 레고를 사줘봤어. 아직 관심 근데 보이면 안 되는 그 거 아니야? 그만둬. 큰 레고 사실 있잖아. 애기를 위한 게 아니지. 그치. 내가 그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 큰 레고를 사줘서 줬는데 아직은 그걸 갖고 놀 단계는 아니어서 막 두 개 들고 막 두들기고 그러고 놀아. 이렇게 막 조립한다는 개념은 아직 전혀 모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 건축을 시작하게 된 최초의 계기도 레고를 좋아해서 했잖아. 이제 재밌는 거야. 이제 애기랑 놀아주는 게 그치. 이제 애기랑 놀아주는 거를 선을 넘어서 내가 그걸로 막 만들고 있어. 근데 얘는 아직 어리니까 이걸 막 조립하고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아빠가 만들어 놓으면 옆에 와서 부시는 재미로 놀더라고. 나는 열심히 뭔가 뭐 메스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메스. 옆에 와서 부시니까 그쵸. 어. 오지 마, 오지 마. 아, 아빠 만든 거 건들지 좀 말라고 막. 아, 진짜? 주객이 전문했어.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랬더니 한다는 거야? 이제 아들은 그럼 옆에서 약간 파괴공학 쪽으로 시켜요, 오빠. 건축공학. 파괴공학. 그래서 애기 장난감 갖고 지가 놀고 있다고 와이프한테 잔소리 좀 듣고 그러면서 요새 지내고 있어. 갑자기 또 레고에 취미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레고 말고도 애기들 장난감이 재밌는 게 진짜 많더라고. 친구들 놀러 어, 가면은 이게 블럭 같은 건데 막 자석으로 이렇게 착착 붙어가지고 되게 형태 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진짜 기발한 게 많더라고. 재밌어. 다들 재밌더라. 레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맞죠? 건축? 나도 엄청 엄청 좋아했지. 좋아했어. 대부분 저도 레고 좋아해서 엄청 건축 좋아했어요. 길로 잘못 들게 된 사람들 아니야 다. 맞아, 그런 맞아. 것 같아요. 나오는 게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 엄청 좋아해. 지내고 있어, 요새. 그래서 우리 집 아, 거실은 완전 애 놀이터고, 또 그 애들 위험한데 막 주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쳐놔, 나무로 된. 우리 항상 그 울타리를 넘어 다니고 있고, 그 안에는 항상 이제 매트 위에 레고가 항상 깔려 있어. 아, 좋은데? 결혼도 안 했지만 아기가 생긴다면 내가 어렸을 때 했었던 거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맞아. 하지 않았던 거를 한번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어렸을 때 동화책 안 읽어봤던 동화책을 그 애기 읽어준답시고 내가 한번 다시 읽는다든지 뭐 내가 안 갖고 놀았던 장난감을 애기한테 놀아준답시고 한번 내가 해본다든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장난감 코너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 애기 있기 전에는 조금 갈 때 부끄러웠거든, 되게. 보통 애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당당하게 갈 수 있어. 아들 데리고. 애기를 통해서 오빠의 사리사욕을 어, 다들 그리고 그런가 애들 그쪽은 괜찮아. 책도 동화책도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림 맞아. 일러스트도 볼 게 진짜 요즘에 엄청 많고. 잘 나온 거 많은 것 같아. 나는 아이도 요새,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엄청 많아 동화책. 아, 그래? 진짜? 진짜요? 그래서 가끔 내 친구가 걔가 두 친구 아들이 두 돌이거든. 그림책 사면서 내 것도 같이 우와. 가끔 사줘. 수준이 비슷한 것 같다면서 너도 좋아할 것 같아. 어, 요 근래 제일 재밌게 읽은 동화책 추천. 근데 이거는 다 알 것 같은데 그냥 내용만 좋은 걸로는 그 구름빵 만든 작가 알아? 그 그때, 얼마 전에 유퀴즈에도 나왔는데 맞아, 맞아. 그 작가가 알사탕이라는 것도 만들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일러스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닭종이처럼 이렇게 인형을 맞아. 만들어서 한 거라서 비주얼적으로 나한테 매력적이진 않았어. 근데 내용이 되게 괜찮았던 거고. 백희나 작가? 네. 맞아 맞아. 백희나? 백희나라는 여자 작가인데,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를 넘어서 외국에서도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저 그래. 구름빵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름. 근데 그게 저작권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나 봐. 그게 음, 계속 이제 다른 뮤지컬로도 나오고 뭐 연극으로도 나왔나 아무튼 뭐 사랑 계약을 어떻게 초반에 잘못해가지고 그 저작권이 그 작가한테 하나도 안 갔다는 거야. 그래서 더 어, 이슈가 많이 됐던 거야. 일러스트가 좋았던 작가는 마리아 칼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럼 또 작가 화면을, 일러스트 작품 중에 뉴요커가 음, 있어. 아, 진짜? 그래? 그건 또 뭐야? 뉴요커가 있어. 요런 거죠. 요거죠. 요런 거. 귀엽다. 근데 이 근데 뭐, 작가 우와. 책이 집에 꽤 여러 권 있어. 그래서 나는 한번 예전에 여행 가거나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러스트 책들을 많이 모았었어. 그래서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네. 저작권에 어떻게 걸리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거를 인스타그램에다가 공유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 일러스트들만 다 모아가지고 뭔가 어느 정도 편집을 해서 어느 정도 큐레이팅을 해가지고 같이 쉐어하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화책 계정을 하나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그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기도 했어. 구글링 해보기도 했는데
명확하지 않더라고. 그 컨텐츠들을 어디까지 올려도 되는 건지를. 그러니까 그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억셉을 해주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유튜브 하면서 이제 그런 표지, 그 썸네일 만들면서 이제 저작권 때문에 나도 막 찾아봤는데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의 홍보물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기보다 허락을 해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유튜버가 만약에 활성화가 너무 잘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그 사람의 이미지로 내가 그 돈을 많이 수입을 버는데 그 사람은 못 벌어. 그러니까 저작권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이 걸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가 별로 없고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그냥 자기 거를 홍보를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지는 약간 그래서 덜해. 저작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튜브 쪽에서는. 근데 음악 관련된 거는 저작권 관련돼서 엄청 바로 뜨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것 같아, 그 선이. 근데 왜 유튜브에 그 유시민 작가가 하는 알릴레오 북인가? 음, 음. 그것도 책 소개 엄청 많이 하고 막 이 그러지 않나? 정도 플랫폼이 되면은 아마 저작권자들한테 다 연락을 할 거야. 동화책을 읽어주는 컨텐츠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거 다 아마 맞아요. 그러니까. 다 나도 좀 문제없이 궁금해. 하면서 그런 연락을 사람들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근데 영상이나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 10초인가 15초 만에 틀어지면은 바로 유튜브가 아, 잡아내더라고. 알겠습니다. 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오늘 뭔가 되게 전도사님 같은 복장이야. 왜 이렇게 조명이 밝지? 그러네. 복장도 생각도 못했어. 머리 모양까지. 실제로는 어디 갔다 왔어? 아닌데 실제로는 좀 옐로우 느낌이 있는 조명인데 오늘 되게 일단 나도 이번 달 8월 27일부로 그 한국의 한 페로탄 갤러리가 이제 오픈을 했어. 무사히 끝났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와, 로컬이랑도 좀 부딪히고 사실 클라이언트랑은 되게 좋았어. 우리를 되게 존중을 많이 해줘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했거든. 그랬는데 그쪽에서 다 수락을 해줘가지고 재밌게 했고. 근데 이게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다 보니까 확실히 제약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샤시, 뭐 도어의 위치 그런 거를 좀 잘 맞춰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나도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했었던 프로젝트가 신축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리노베이션 할 때 그 기존 건물을 까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에 있는 시공사 쪽에서 되게 젊으신 분이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되게 신나게 했어.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 쪽에서 좀 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되게 힘드셨을 거야. 그래도 되게 기분 좋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도산공원 앞쪽에 페루탄 갤러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확실히 방금 이제 요커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 원격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건 처음이니까 상당히 나는 힘들었어, 솔직히. 이게 그렇지. 샘플을 확인하는 거라든지 한국에서 일하는 방법과 일본에서 일하는 방법도 너무 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캠핑을 다니고 있어. 처음으로 솔로 캠핑을 가봤는데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 항상 캠핑을 가면은 친구들이랑 갔고 산에 가는 것도 좋아했고 자연도 좋아했는데 혼자 가다 보니까 숲속에 들어갔는데 되게 무서운 거야. 이제 동물이 막 나온다든지 막 위에 독수리가 한 마리 있는데 저 독수리가 내 고기를 먹으러 내려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나는데 거기는 그나마 캠핑장에 바운더리가 있었는데 잠깐 이제 차로 나가서 그 외지에 있는 산에 잠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 차에서 내려서 그 진짜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 가꾸지 않은 산을 한 10m 정도 혼자 올라가는데 되게 긴장되더라고. 이 일본 산이 되게 어둡거든. 한국의 산보다 그 식물들이 채도가 되게 낮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위압감이 있고 일단 일본 산에는 곰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서 팻말에도 곰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게 되게 많아. 이게 인식이 있으니까 되게 긴장되더라고. 그럼에도 솔로 캠핑은 너무 좋았어. 그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혼자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막 낚시 가거나 막 그러잖아. 맞아. 나 예전에 이해 못했거든. 왜 저기다 시간을 써 이랬는데 도망가신 거야. 조만간 낚싯대 사지 않을까 생각했지.
낚시까지 낚시는 저도 하고 가는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낚시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 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갤러리 프로젝트도 하고 이제 손이 되게 심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에 옛날 우리 학교에서 데일리 리플렉션 했던 것처럼 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인스타에 내 채널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스케치 같은 거 올리고 있거든. 궁금해. 그런데 우와. 최근에 그렸던 거는 그 약간 스케일맨? 나만의 스케일맨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 뭐 꾸루비제도 그런 게 있었고 사나도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건쟁이가 그리는 스케일맨이라든지 그런 뭐 사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씩 지금 만들어 보고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데일리 리플렉션 하는 스케치는 사실 관찰의 목적을 두고 있긴 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건축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즘에 그런 걸로 좀 짜투리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오빠 독일에 오면 한번 같이 캠핑장 가요. 아, 너무 좋지. 좋았던 캠핑장이 하나 있거든요. 근교에.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독일에 오빠의 가면은 그 가자. 동영상처럼 그렇게 숲속에 있진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캠핑장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응. 근데 거기에 커다란 호수랑 바로 이쪽 나가면 자연이 오, 딱 펼쳐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래. 샤워 시설 뭐 이런 시설들이 되게 좋아요. 엄청 깨끗해요. 근데 나는 네. 캠핑, 제대로 된 캠핑은 아직 안 해봤는데, 캠핑의 묘미가 뭐야? 제일 첫 번째. 그냥 뭐, 자연을 어, 보는 게 즐거운 거야?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즐거운 거야? 내 결정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음, 여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혼자 떠나는 거는 다 그렇지만, 캠핑은 사실 할 게 되게 많더라고. 그럴 사이트를 것 같아. 힘들 것 정해놓고, 같아. 힘들어. 장비도 챙겨야 오. 되고, 뭐 텐트도 쳐야 되고, 밥도 준비해야 되고, 불도 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난 재밌었어. 그게 이제 귀찮은 어. 사람들은 이제 아, 호텔이라든지, 뭐, 그치. 그런 데 가는, 어. 리조트를 가는 거겠지? 경치가 어. 좋은 데서 쉬고 싶다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캠핑이 그치. 아니어도. 그 텐트에서 음. 밤에 날것으로 이렇게 자연을 맞아. 관망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도 자연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텐트에서 자거나 텐트에서 그냥 저녁 먹으면서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약간 날것을 직접 내가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그거 알아? 겟어웨이라고 미국에서 많이 있는 건데 자연이기는 한데 오두막 같은 거야. 근데 또 그거랑 캠핑도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치, 그치. 그거는 내가 짓는 집이 아니죠. 캠핑 약간 음. 텐트를 만드는 거부터 내가 다 하는 거라서 그게 재밌는 건가? 그 오두막은 이게 어쨌든 두꺼운 나무로 이렇게 뭘 그치. 치잖아요. 뭐 작은 이렇게 호텔이지 그냥 혼자 예, 머무는 호텔. 예, 예. 그 오두막 텐트는 같은 거. 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 소리라든지 뭐 꿀들이 아, 오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가와요. 최근에 나랑 같이 캠핑 다니는 사람들이랑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 왜 이게 좋지? 그때 우리가 뽑은 음. 키워드 하나가 있어. 제일 먼저 캠핑을 다닌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캠핑은 결핍이에요, 결핍. 나는 결핍이 있어서 캠핑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게 어, 갖춰진 호텔,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런 글램핑장이라든지, 글램핑에 음. 가도 그 숲속에서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지. 근데 그 솔로 캠핑이라든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는 그 텐트 치고 하는 캠핑은 항상 부족해, 뭔가. 모든 걸 갖춰서 음. 가도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리고 그 부족함에서 나타나는 되게 맞아요. 기억이 되는 경험이 있어. 오늘 만약에 테이블을 안 갖고 왔어. 그럼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뭐 돌을 쌓아서 그 위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결핍된 부분에서 나타나는 야생의 것이 느껴져. 그 솔로 캠핑이라든지. 고생. 근데 그 그리고 고생이 되게 그 좋아. 부족함이 불편함보다는 즐거움이야, 차라리? 아니요. 나는 그래. 그리고 그때 맞아. 당시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스트레스 진짜 기억이 막 화가 날 수도 있잖아, 그치, 진짜 막, 맞아. 막 화장실도 깨끗하지도 않을 거 오늘 아니야. 화장실은 깨끗해야 돼요. 아, 근데 깨끗했어요. 내가 제가 가는 생각한 캠핑은 캠핑장은. 뭐였냐면, 미국에는 친구들이 가는 건 정말 산에 진짜 배낭을 메고 올라가서 화장실이 없지, 산에, 그냥 진짜 음, 산에서 자는 거니까, 자기가 씻을 물, 먹을 물까지, 양치할 물까지 다 등에 메고 가는 거야. 음. 그건 안 돼. 그건 그건 아니야? 안 아니, 돼. 난 그건 그런, 아니야. 건쟁이가 한 거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 최종 목표는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아, 사실 차를 몰고 장비도 좀 많이 챙겨서 갔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음, 좀 초보니까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는 진짜 내 그냥 백팩 하나에 방금 이야기했었던 음. 그 정도로 그냥 올라가서 캠핑 해보고 싶은 게 목표. 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태까지 말했던 뭐 날것의 막 음, 즐거움, 막 결핍의 뭐 즐거움 이런 거 음. 군대에서 훈련 한번 하고 나면 맞아. 나는 그걸로 근데 한 충분했다고 번 더 가요, 생각하고 건쟁이. 음,
아, 근데 군대랑은 달라. 이게 그렇다니까. 강제성이 내가 없어. 그치? 강제성이 없기 근데 때문에. 자이랑 타이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언니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에는 샤워장에도 물론 따뜻한 물도 나오지만 거기는 다이슨 그 손 말리는 거 이렇게 어, 세척하는 그렇구나. 시설이랑 근데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은 거기 레스토랑 음식이 기가 막혀요. 어, 이게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해 먹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완전 럭셔리하게 뭘 고립은 아니야. 먹거나. 아니. 결핍을 가까이 두고 원할 때만 즐기는.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아니, 혹시 월든이라는 책 알아? 데이빗 아니. 서로의 월든이라는 거의 고전 같은 미국 책인데 그게 어떤 건 나도 읽진 않았어. 근데 그 책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철학가이기도 해. 근데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의 이제 태초의 인간으로 사는 그 음, 과정을 이제 담은 책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워낙 유명한 고전이고 하니까 이런저런 비평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거기가 그렇게 외진 곳이 아니었고 도시에서 한 20분밖에 음,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심지어 그 사람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엄마가 만들어준 쿠키가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왔다고. 근데 그러면서 완전 막 고립된 생활을 한 것처럼 책을 쓴 거야. 아, 약간 음, 그런 느낌인데 지금.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